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기사, 트위터 CEO 잭 도시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현금 자본 일부 비트코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넓혀가고 있는데요. 우선 계열사 트위터의 이제 계열사 스퀘어의 그 CEO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스퀘어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겸해서 CEO를 맡고 있는데, 이 스퀘어라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은행과 같은 역할들을 지금 페이팔의 이제 경쟁자로도 불리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캐시앱이라는 건데, 이 캐시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앱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트위터의 CEO이자 이 스퀘어의 CEO인 이 잭도시가 굉장히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거의 이제 1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자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 중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리 우가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윌리 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잭도시가 이 100억 달러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지지자임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잭도시는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 단지 한 단어만을 올렸으며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트위터에 이렇게 진짜 올라와 있어요. 이 잭도시의 트위터에 비트코인하고 딱 이것만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상징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잭도시의 머리 안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실제적으로 이제 캐시앱이는 자기 사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실제 다루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긍정론자이기도 해요, 잭도시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이제 윌리우가 추측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걸 통해서 뭐 진짜 잭도시가 뭐 100억 달러 상당의 무슨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일부입니다, 일부. 그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중에 뭐 일부를, 현금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워낙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자신의 뭐 자산의 일부를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미 축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미 나스닥 상장사도 그 현금을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윌리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나스닥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뭐 이제 기업들이 이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뭐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거나 암호화폐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그런 증거는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이 지금 이 트레이딩 샷이 지금 바라보는 건, 과거에 이제 차트 패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주봉상으로 5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된 상태가 있는데요. 정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기 전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살짝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최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한번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때에도 한번 떨어졌고요.
여기도 2016년도 이때에도 한번 하락세가 잠깐 단기적으로 나왔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우선 한 번쯤 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살짝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5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50주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5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 마무리되고 과거처럼 이런 형태, 이 불런장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가 IBM을 제치고 지금 세계 최다 블록체인 특허 보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지적재산 컨설턴트인 키스 페이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알리바바는 IBM보다 최대 10배 많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진다면 알리바바는 경쟁자인 IBM을 제치고 올해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출원된 이 블록체인 특허가 2019년 전체 기간 출원된 특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2019년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 수는 2018년 출원된 특허 수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알리바바나 IBM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이 블록체인 특화된 이 전문 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것이냐? 그 진짜 블록체인 특화된 전문 기업들은 왜 특허 출원이 이렇게 적냐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재미있어요. 이 키스 페이턴트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는 이 특허 출원 관행과 상충되는 이 블록체인 업계의 오픈 소스 문화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개발자들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최근에 지금 오픈 소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실제 특허를 뭔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자기만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이런 관행을 지금 이제 타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잭도시가 여기 나오는데요. 잭도시도 이제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크립토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이제 특허 관련으로 이 그런 이제 공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엄청나게 그 출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사용하면 돈을 다 나한테 내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관행인데 이게 원래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과거까지는 이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그 생각하고 출원을 엄청나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 문화가 이제 많이 조금 바뀌어가는 걸 보여줘요. 여기에서는 지금 잭도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크립토 오픈 이 페이턴트 얼라이언스라는 이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암호화폐 특허를 실제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제 특허 출원 경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픈 소스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나누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또 좋은 것들을 개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실제 뭐 돈이 없는 일반 뭐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충분히 그 기술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장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기업들하고는 좀 배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뭐 개인 기업의 모든 이윤 창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의 이제 발전이나 그 공유 문화 같은 것들을 좀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문화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 이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수수료 증가, 높아진 이더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프로덕션 이 디파이 열풍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이제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되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네트워크 수수료 부담을 이제 넘기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지금 이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고객을 대신해서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이 디파이 결제 및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 인해 네트워크가 너무 이제 더 많이 수수료가 높아진 거죠.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담을 하는 게 이제 자신들도 이게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라서 이제 괜찮았는데 그걸 이제 부담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자들에게 넘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가 2달러 선을 지금 넘어선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는 뭐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거래소로서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더리움이 인기가 많은 거는 이제 둘째치고 우선은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계속 높은 상태로는.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출시를 지금 많이 손꼽아 또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 이 디파이에 버블일 수 있지만 이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SK증권이 간간히 이렇게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 그 보고서들을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자 농사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디파이의 근본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파이에서 이제 뭐 많은 이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만큼 또 이 획기적인 부분들도 있죠.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개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대출, 거래,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 이제 디파이의 세 가지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탈중앙화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효율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꼽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제 중앙 집중화된 기관이 아닌 이 프로토콜과 광범위하게 분포된 이 노드의 신뢰의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현실적 측면에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고 이 해킹이나 시스템 셧다운 같은 우려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 심사를 받거나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10분 내외로 이루어진 만큼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 확장성인데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어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 디파이는 P2P 형태로 누구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나오는 이 부작용들이 있죠. 이자 농사 거품. 이 부분은 좀 이제 해결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브라 협회에서 전 HSBC 유럽 총괄에게 운영을 맡긴다라는 소식인데요. 리브라 협회는 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25년 경력의 HSBC
전 HSBC 경영진을 운영 부분 총괄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에멧이라는 사람인데요. 전 HSBC에서 25년간 근무를 한 금융 전문가이고 이 사업, 전략, 기술, 운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HSBC 영국 및 유럽법인 CEO로서 영국,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버뮤다 시장을 관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스튜어트 레비 리브라 협회장은 이 제임스 에멧은 실질적인 전문성과 운영 경력을 가진 최고위급 금융 경영 인사라고 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리브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브라도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전문가를 지금 영입하고 실제로 CEO를 지금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운영 총괄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 분야에 대한 빠삭한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지금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리브라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협회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 이 블록체인 기술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을 간소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신한은행에서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기관 및 은행 방문 횟수를 줄이고 이 대출 실행 기간도 단축시켜서 고객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공유 원장을 통해서 대출 실행 이후에 기관 간 처리 작업 등의 이 정확성과 신속성도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신한솔 비즈 앱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향후 이 보증재단의 플랫폼 참여를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무를 완전히 비대면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은행들이 발빠르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신한솔에서 그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이 아이디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 증명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